안녕하세요. 이슈톡에서 발표를 맡게 된 서버팀의 송은서입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 플라이웨이로 데브, 프로드 DB 스키마 통일하기. 부제로는 실제 운영 서비스의 DB 마이그레이션 실전기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발표는 플라이웨이라는 기술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고 운영 중인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마주하면서 어떤 문제를 발견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정리한 경험 공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정답보다는 운영 DB를 다룰 때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위험해지기 시작하는지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문제의 시작은 정말 사소했습니다. 데브 환경과 프로드 환경은 같은 엔티티 코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흔하게 사용하는 DDL 오토 업데이트라는 설정을 쓰고 있었습니다. 엔티티를 수정하면 DB 스키마도 자동으로 맞춰주니까 개발 속도도 빠르고 초기에는 크게 불편한 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상황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배포는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프로드에서만 특정 컬럼이 없다는 에러가 발생하거나 데브에서는 정상 동작하는 기능이 프로드에서는 오류를 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때 가장 혼란스러웠던 점은 배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CI/CD도 통과했고 애플리케이션도 올라갔는데 런타임에서만 문제가 터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같은 엔티티를 쓰는데 왜 환경마다 DB 상태가 다르지? 처음에는 단순히 누군가 DB를 수동으로 만졌나? 설정 차이인가? 정도로 생각했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구조적인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티티, 데브 DB, 프로드 DB를 의도적으로 한 번에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컬럼 하나, 타입 하나 정도 다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교해보니 문제는 단순한 차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PK 타입이 데브에서는 빅인트인데 프로드에서는 인트로 남아있었고 이너머로 정의된 컬럼이 어떤 환경에서는 바처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FK 제약 조건도 환경마다 다르고 캐세이드 정책 역시 통일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디폴트 값, 난널 여부까지 포함해서 보면 같은 엔티티를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들었던 생각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엔티티는 하나인데 DB는 세 가지의 진실을 가지고 있다 였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다양한 장애가 나도 이상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DDL 오토 업데이트라는 설정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업데이트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엔티티를 수정하면 DB 스키마를 자동으로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데이트에는 운영 관점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경 이력이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언제, 누가, 왜 이 컬럼을 추가했는지는 나중에 추적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네임, 인원 변경, 제약 조건 변경처럼 복잡한 변경에는 취업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변경은 자동으로 처리되다가 어느 순간 조용히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고는 코드에서 터지기보다는 운영 환경에서 가장 복구하기 어려운 형태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DB 변경을 명시적으로 관리해야겠다고 판단했고 플라이웨이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이웨이를 도입하면서 가장 먼저 정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엔티티를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로 삼는다. 이 말은 단순히 엔티티가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DB 스키마의 정답은 항상 코드에 있고 DB는 그 결과물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습니다. DB를 직접 수정하지 않는다. 모든 변경은 SQL 파일로 남긴다. 이미 적용된 마이그레이션 파일은 절대 수정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운영 안정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플라이웨이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뒤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플라이웨이만 쓰면 정말 끝일까?
스프링 서버 프로젝트에서는 대부분 하이버네이트, 즉 JPA를 함께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이버네이트는 애플리케이션 시작 시점에 엔티티를 기준으로 DB 스키마를 검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플라이웨이와 하이버네이트가 함께 있을 때 실행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플라이웨이를 도입했음에도 오히려 장애 포인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깊게 파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개인적으로 이번 작업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쓴 부분입니다. 플라이웨이를 도입하면 SQL 파일만 잘 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스프링 프로젝트에서는 하이버네이트와의 초기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스프링 서버 프로젝트에서는 하이버네이트, 즉 JPA가 애플리케이션 시작 시점에 엔티티를 기준으로 DB 스키마를 검증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이버네이트는 애플리케이션이 부팅될 때 이 엔티티가 있는데 DB에 이 테이블이 존재하는가, 컬럼 타입은 일치하는가 이런 검증을 수행합니다. 문제는 이 검증이 플라이웨이보다 먼저 실행되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만약 플라이웨이가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DB에는 테이블이 아직 생성되지 않았거나 스키마가 최신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하이버네이트가 먼저 실행되면 하이버네이트 입장에서는 엔티티는 있는데 DB에는 테이블이 없다고 판단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실패시킵니다. 즉 마이그레이션이 실행될 기회조차 없이 애플리케이션이 죽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 되고 플라이웨이는 반드시 하이버네이트보다 먼저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이게 맞지 않으면 플라이웨이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이그레이션이 안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고 나서 DDL 오토 밸리데이트 설정의 의미도 명확해졌습니다. 밸리데이트는 DB 스키마를 자동으로 수정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스키마가 엔티티와 일치하는지만 검증합니다. 즉, 스키마 변경 책임은 플라이웨이에게 주고 하이버네이트는 검증자 역할만 하게 만드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운영 환경에서는 업데이트나 크리에이트 계열 설정이 아니라 밸리데이트 설정이 사실상 유일하게 안전한 선택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초기화 순서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플라이웨이를 쓰면 도입은 했는데 오히려 장애 포인트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플라이웨이가 하이버네이트보다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개발자가 직접 매번 신경을 써야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스프링 부트는 이 문제를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이미 해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전 이 부분에서 스프링 부트에 대한 이해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먼저 플라이웨이가 먼저 언제 실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스프링 부트에서 플라이웨이를 사용하면 플라이웨이 마이그레이션 이니셜라이저라는 빈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 클래스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클래스가 이니셜라이징 빈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니셜라이징 빈은 스프링 컨테이너가 빈을 초기화할 때 애프터 프로퍼티스 셋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만드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플라이웨이 마이그레이션 이니셜라이저에서는 이 애프터 프로퍼티스 셋 안에서 실제로 플라이웨이 마이그레이트가 실행됩니다. 즉, 플라이웨이의 마이그레이션은 어딘가에서 우연히 실행되는 코드가 아니라 스프링 빈의 생명주기 안에 명확하게 포함된 초기화 단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플라이웨이가 초기화 단계에서 실행된다는 것만으로는 하이버네이트가 반드시 먼저 실행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부트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스프링 부트에서는 Depends on Database Initialization이라는 애노테이션이 존재합니다. 이 애노테이션이 붙은 빈은 DB 초기화가 끝난 이후에 생성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이버네이트의 핵심 빈인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가 이미 이 애노테이션에 붙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즉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플라이웨이 마이그레이션 이니셜라이저는 DB 초기화 단계로 분류되고 하이버네이트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는 DB 초기화 이후 생성되어야 하는 빈으로 분류됩니다. 이 관계를 실제로 연결해준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 이니셜라이제이션 디펜던시 컨피규레이터입니다.
이 클래스는 스프링 컨테이너가 빈 정의를 확정하게 하는 시점을 개입해서 이 빈은 DB 초기와 이후에 떠야 한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depends on 관계를 주입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직접 depends on flyaway initializer 같은 걸 쓰지 않아도 스프링 부트 내부적으로 flyaway 다음에 hibernate 순서를 강제해 줍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운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설계구나. 플라이웨이와 하이버네이트를 함께 쓰는 게 너무 흔한 조합이기 때문에 스프링은 아예 이걸 프레임워크 레벨에서 안전하게 묶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DL 오토 밸리데이트와 같은 설정만 올바르게 해두면 초기화 순서 때문에 예상치 못한 장애를 만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슬라이드 핵심은 이겁니다. 플라이웨이가 먼저 실행되는 것은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니셜라이징 빈을 통한 명시적인 초기화, 데이터베이스 이니셜라이제이션 개념 도입, Depends on 데이터베이스 이니셜라이제이션과 자동 Depends on 주입, 이 세 가지가 맞물린 의도적인 설계 결과라는 점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 플라이웨이와 스프링 부트를 훨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플라이웨이와 하이버네이트의 초기화 순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스프링 부트가 이 순서를 어떻게 보장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설정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 이 슬라이드는 그 질문에 대한 저희 팀의 결론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정의하면 저희는 책임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스키마를 누가 바꾸는지 그리고 누가 검증하는지를 의도적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스키마 변경에 대한 책임입니다. DB 스키마를 실제로 변경하는 책임은 전부 플라이웨이에게 맡겼습니다. 컬럼 추가, 타입 변경, 제약 조건 추가, PK나 FK 변경과 같은 작업은 모두 SQL 마이그레이션 파일로만 진행합니다. 운영 DB에 직접 접속해서 엘터 테이블을 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가 항상 파일과 히스토리 테이블로 남게 됩니다. 다음은 스키마 검증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 역할은 하이버네이트 즉 JP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이버네이트가 스키마를 수정하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이버네이트 설정은 DDL 오토 밸리데이트를 사용했습니다. 밸리데이트는 엔티티와 DB 스키마가 일치하는지만 검사하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애플리케이션을 부팅 단계에서 바로 실패시킵니다. 이 설정을 선택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시점은 장애가 발생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업데이트를 사용할 때는 스키마 브리치가 런타임까지 숨어 있다가 특정 API만 호출하며 터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밸리데이트를 사용하면 문제가 있으면 서버가 아예 안 뜹니다. 처음엔 이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관점에선 이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사용자 요청 중에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배포 직후 부팅 단계에서 바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문제가 있는 상태로 서버가 운영에 들어갈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 줍니다. 이건 장애를 없애는 게 아니라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게 만드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정리해보면 저희가 선택한 구조는 스키마 변경은 플라이웨이로, 스키마 검정은 하이버네이트로, 하이버네이트는 밸리데이트 동작으로만 동작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만들고 나서 DB 변경에 대한 긴장감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운영 DB가 깨지지 않을까라는 불안보다는 이 변경이 정말 필요한가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라이웨이와 하이버네이트를 함께 쓸 때 중요한 것은 도구 자체가 아니라 역할 분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바꾸고 누가 검증하고 어디서 실패하는지를 의도적으로 설계하면 DB 변경은 조금 불편해진 대신 훨씬 예측 가능하게 동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 설정을 바탕으로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가장 먼저 준비했던 것들, 백업과 실험 환경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정과 이론 이야기를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SQL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백업입니다. DB 마이그레이션은 잘 되면 아무 일도 없는 작업이지만 한번 잘못되면 가장 복구하기 어려운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이그레이션 SQL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전략부터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레디스 스냅샷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최후의 보험입니다. 운영 DB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전 상태로 돌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확실하게 yes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마이그레이션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레디스 스냅샷을 생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MySQL 덤프입니다. 스냅샷은 복구용이고 덤프는 실험용입니다. 운영 DB와 동일한 상태를 로컬 환경으로 가져와서 마이그레이션을 미리 테스트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 DB를 만지는 건 너무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수해도 되돌릴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걸 하고 난 후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백업이 준비된 다음 저희가 한 일은 로컬 실험 환경 구축이었습니다. 운영 DB에 바로 적용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대신 운영 DB를 그대로 복제한 프로드 로컬 환경을 만들고 개발 DB를 복제한 데브 로컬 환경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실행해봐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빈 테이블에서 잘 도는 SQL은 실제 데이터가 있는 환경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마이그레이션에서는 PK 타입 변경, 인원 변경, FK 재생성과 같은 고위험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실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직접 실행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컬 환경에서 여러 번 실행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순서도 바꿔보고 쿼리를 수정하면서 이 정도면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운영 DB는 이 실험이 끝난 뒤에야 마지막 단계를 다뤘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마이그레이션 결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결정은 PK와 FK 타입 통일이었습니다. 대부 환경에서는 이미 빅인트로 사용하고 있었고 프로드 환경에서는 인트로 남아있는 테이블들이 존재했습니다. 인트에서 빅인트의 변경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고위험한 작업입니다. 특히 FK로 연결된 테이블이 많을수록 작업 순서를 조금만 잘못 잡아도 즉시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순서였습니다. 먼저 FK 제약 조건을 해체하고 PK 타입을 변경한 뒤에 FK 컬럼 타입을 맞추고 다시 FK 제약 조건을 재생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마이그레이션 자체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핵심 결정은 바처 컬럼을 이넘으로 변경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넘은 코드와 DB의 타입 일관성을 강하게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되돌리기 어렵고 합의 호환성에 매우 민감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DB에 존재하는 값이 코드에 정의된 인원값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상태에서 인원으로 변경하면 애플리케이션 아예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 변환 전에는 반드시 사전 검증 쿼리를 실행했습니다. 이 컬럼에 존재하는 모든 값이 인원 범위에 포함되는가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인원 변환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인원 작업을 하면서 인원 자체는 굉장히 편리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의도적으로 단계별로 분리했습니다. 한 파일에 모든 변경을 넣는 대신 의미 단위로 쪼갰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문제가 났는지 바로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PK, FK 타입 변경, 인원 변환, 제약 조건 및 디폴트, 캐세이드 관련 처리 각 단계가 분리되어 있으면 실패 지점을 추적하기 훨씬 쉽습니다. 이 구조는 팀원이 마이그레이션을 리뷰할 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캐세이드에 대한 고민입니다. 캐세이드는 이번 작업에서 가장 고민이 많았던 주제인데요. 삭제 정책을 DB가 책임질 것인가?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로직에서 명시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DB 캐세이드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참조 무결성을 DB 레벨에서 강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이제 분명합니다. 수동 삭제 시 예상치 못한 연쇄 삭제가 발생할 수 있고 데이터 흐름을 코드 레벨에서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운영 DB에서는 이 리스크가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용주님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이번 마이그레이션에서는 캐세이드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미 프로드 DB에 존재하는 캐세이드는 정책 변경이 아니라 현 상태를 명시적으로 정리한 수준에서만 다뤘습니다. 즉, 스키마 통일과 정체 변경을 의도적으로 분리했습니다. 정책 변경은 구조 통일 이후 별도의 논의 과제로 남겼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이그레이션이 실패했을 때 실제로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플라이웨이를 사용하면 마이그레이션이 실패하는 순간 애플리케이션은 부팅 단계에서 바로 실패합니다. 서버는 뜨지도 않고 API도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플라이웨이 마이그레이션 실패하면 하이버네이트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플라이웨이는 DB 초기화 단계에 포함되어 있고 하이버네이트는 그 이후에 실행되도록 의존성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DB 마이그레이션이 끝나지 않으면 하이버네이트는 시작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동작은 처음에는 꽤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 건드렸는데 서버가 아예 안 뜬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운영 관점에서는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서버에 운영이 들어가는 걸 조기 차단하고 문제를 런타임이 아니라 배포 직후인 부팅 단계에서 바로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실패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체크성 미스매치입니다. 이미 적용된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나중에 수정하면 플라이웨이는 이를 감지하고 즉시 처리 실패합니다. 그래서 운영 환경에서는 이미 적용된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수정하지 않고 항상 새 버전의 파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로컬 환경에서는 실험을 위해서 리페어나 히스토리 정리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운영에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플라이웨이의 실패는 불편한 실패가 아니라 운영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게 만드는 실패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인엄 전환과 운영 환경에서의 주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에서 운영 환경에서 특히나 조심했던 포인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난이도보다는 실수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으로 가깝습니다. 먼저 인엄 전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처에서 인엄으로 전환될 때 가장 위험한 상황은 DB에는 존재하지만 코드에는 없는 값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애플리케이션은 아예 실행되지 않거나 엔티티 매핑 단계에서 바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인엄 전환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검증 쿼리를 실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DB에 들어있는 값들이 모두 코드에 정의된 인엄 범위에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이를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마이그레이션은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입니다. 다음은 운영 환경에서의 락 이슈입니다. PK 타입 변경이나 인엄 변경과 같은 작업은 메타데이터 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락은 읽기 요청까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 중에 실행하면 짧은 시간이라도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은 항상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실행 직전에 하나 더 챙긴 것이 바로 레디스 스냅샷입니다. 이거는 최후의 보험이라고 생각했고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를 아무리 로컬에서 테스트하더라도 운영 환경은 항상 변수가 존재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치자가 아니라 바로 돌리자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이그레이션 실행 직전에 항상 스냅샷을 생성하고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한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했습니다. 운영 환경에서 마이그레이션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문제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전 데이터 검증, 실행 시간 선택, 즉시 복구 가능한 백업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마이그레이션의 위험도는 눈에 띄게 낮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작업에서 얻은 결과와 정리하고 싶은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상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데브 프로드 스키마 통일, 플라이웨이 기반 DB 버전 관리 체계 구축, 밸리데이트 기반 안정적인 배포, 운영 리스크 감소, 무엇보다 DB 변경이 무서운 작업에서 관리 가능한 작업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 발표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라이웨이는 답이 아닙니다. 답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DB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보다 언제, 어떤 순서로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를 어떻게 되돌려서 고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발표가 플라이웨이를 쓰고 말고를 떠나서
운영 DB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